오늘은 그 나트륨과 칼륨, 그 다음에 마그네슘과 칼슘의 관계를 이해하고 우리 몸의 수축과 이완을 관계를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영양분이 인체에 부족했을 때, 그 중에서도 필수적인 영양분들이 있어요. 핵심적인 것들이 부족했을 때 인체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저도 이렇게 학습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글과 병원 자료를 찾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트륨은 소금에 많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칼륨 같은 거는 야채나 과일 등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쪽을 좀 과하게 먹게 되다 보면은, 가령 소금을 지나치게 과하게 먹다 보면 몸이 처음에는 약간 좀 이완됩니다. 소금을 적게 먹고 물하고 조금 먹으면 처음에 이렇게 몸이 어느 정도 이완 효과가 있고요. 혈액을 청소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일정 이상을 장기적으로 매일마다 뭐 가령 우리나라 이렇게 반찬 같은 거 소금 다 쳐서 먹잖아요. 반찬들이 종류가 많고, 근데 그걸 먹다 보면 소금 섭취, 국물도 그렇고 소금 섭취가 많아져 가지고 장기적으로 계속 먹으면 이제 위장 관계가 이게 그렇죠, 손상을 입게 됩니다. 왜냐면 나트륨은 일종의 염이기 때문에 그 뭐 알칼리, 그래가지고 이렇게 위벽을 약간 손상을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위염 같은 것이 많이 생기고 위궤양이라든지 위암까지도 발생시키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위암이 많이 발생하는 것도 하나 이런 식사 습관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금을 많이 먹는 습관. 근데 소금을 적게 먹으면 또 몸에 힘아리가 없어요. 그럼 면역계통도 잘 안 돌아가고요.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이 세균과 바이러스 이런 것들에 공격을 해서 먼저 구멍을 뚫고 거기다 염산을 집어넣거든요. 원료가 되는 게 소금입니다. 이 소금이 부족하게 되면 몸의 발열도 잘 일어나지 않고요. 배가 쌀쌀하니 뭔가 아프고 몸의 전체 온도, 특히 배의 온도가 중심 온도가 낮아가지고 배가 쌀쌀하니 고생을 많이 하게 되고 이렇게 좀 그렇죠. 설사를 많이 한다든지 몸이 이게 전체적인 온도에 있어서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몸의 온도는 정상일지라도 배가 편치가 않은 거예요. 우리 몸에 이렇게 면역세포의 70%가 장에 몰려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세균과 바이러스나 또는 곰팡이 종류, 또 여러 가지 해독해야 될 그런 독소 종류들이 많이 장에 있다라는 거겠죠. 먹는 것과 관련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소금이 부족하면 전체 면역 계통이 확실하게 떨어집니다. 소금이 부족하면은 암도 잘 걸리는 것 같아요. 암도 잘 걸리는 것으로 제가 전에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먹는 식품산을 가지고 세균과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을 세포벽을 녹일 수 있다. 입자가 작기 때문에 걔네들은 녹여가지고 삼투압 현상을 일으켜서 파괴하는 그런 것을 해결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개인적으로 토마토 케찹 절반, 깔라만시 콸콸, 펩시콜라 콸콸, 그다음에 매실청 원액 콸콸, 그다음에 생강청 이런 것들을 콸콸 조금 넣고 생강청 넉넉히 넣고, 그다음에 초고추장을 고추장에다 진간장, 마늘 가른 거, 유자청 넣은 것을 좀 몇 스푼 넣어가지고 전체로 만드는 것도 실험했고, 그 산이 세균과 바이러스에 작용을 해서 저도 그걸 계속 먹었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바이러스를 소멸시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독감이나 이런 몸이 아프고 배 아플 때나 머리 아플 때 먹으면 금방 해결이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하나는 염으로서 알칼리로서 병원 약도 이제 알칼리가 있어가지고 세포벽을 녹이거든요. 위장관계 같은데 이렇게 점막을 녹이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염을 가지고 세균과 바이러스를 녹이는 실험을 했는데 동일합니다. 이게 옛날에는 병원에서는 콜라를 가지고 결석을 녹였기 때문에 이빨도 녹잖아요. 콜라 안에, 그죠? 넣어놓으면 이빨을. 그래서
세포벽을 녹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콜라하고 뭐 오란신 아니면 다른 탄산수도 괜찮습니다. 여기다가 소금을 좀 넉넉히 넣어서 한 컵, 이만한 한 컵으로 해서 한 다섯 번에 걸쳐서 먹습니다. 몸에는 이렇게 물을 마시면은 한 컵, 소주 한 컵 정도의 분량이 소장으로 흡수돼서 혈액으로 들어가고요. 그래서 나머지는 장으로 내려가 식혀집니다. 그래서 다섯 번에 걸쳐서 조금씩 먹으면은 혈액을 청소를 하는 효과가 있으면서 안에 들어가서 저기 필링을 해줍니다. 우리가 먹는 식품은 혈액에 반영을 하고요. 에 따라서 우리가 먹는 이런 그 음료수를 할지라도 소금을 좀 타서 먹으면 그것이 아니더라 신속히 바이러스를 소멸합니다. 저도 이제 헤르페스 같은 게 이렇게 코에 뭐가 이렇게 간질간질하게 나와 헤르페스 같은 입이견이 이런 증상들이 헤르페스 증상들이거든요. 저는 예전에도 난 요새는 잘 안 나는데 어쩌다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날라 그럴 때 제가 먹는데 금방 소멸이 됩니다. 감기 같은 거, 독감 같은 것도 금방 소멸이 돼요. 어머 맹랑한 소리라고 하시는데 그분이 몰라서 그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식한 사람이라서 그렇습니다. 과학적인 사고로서 산과 또 알칼리, 이게 염이 두 가지가 세포벽에 녹인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과학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인체에는 안전하면서 우리가 먹는 식품을 가지고 안전하면서 산과 염을 만들어서 빙초산은 안 됩니다. 상어시청 같은 것도 안 되고 상어시청은 너무 강해요. 그래서 이렇게 12지장 궤양의 주요 원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복용하시는 경우 물에 타먹더라도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안전한 산과 염기를 이제 식품을 가지고 만들어서 했을 때 성공적인 실험을 거의 대부분의 세균과 바이러스가 소멸된다고 저는 개인적인 견해로 개인적인 연구 결과로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적인 어떤 의학을 계속 연구를 했었기 때문에 제 개인 외에는 다른 사람을 치료하지 않습니다. 의료법을 위반하지 않고요. 도수 치료도 하고요. 운동을 무술을 좀 하다 보니까 몸 여기저기가 좀 문제가 생겨서 도수 치료를 통해서 간단하게 교정하고 이렇게 시간은 수록 좀 더 간단하게 되더라고요. 드라이기로 세균과 바이러스 곰팡이의 공통점 열에 약하다라는 거. 그래서 반복적으로 피부병도 많이 시달렸는데 반복적으로 2200W 전문가에 들어가기로 차로 흔들흔들거리면 열을 축적시켜서 소멸시킬 수 있는 방법. 옛날에는 막 약초로 치료했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상업화로 사용하셨을 때 반드시 저는 이제 개인 이런 식품과 약초로 치료하는 방법을 특허를 10건을 냈으나 특허를 주지 않더라. 분명히 치료가 되는데 지금 생각해도 어이없고 좀 황당합니다. 솔직히 다 치료가 되는데 그 다음에 인체가 이제 세균과 바이러스나 출혈에 의한 것, 저 사람 목숨을 다투는 일은 급성으로 세균과 바이러스 걸려가지고 그냥 폐혈증으로 한다든지 또 만성 증상도 있지만은 아니면 출혈 때문에 죽는다든지 혈관이 막혀 죽는다든지 이거거든요. 나머지는 곰팡이 종류는 그렇게까지 인체를 갖다가 급작스럽게 이렇게 죽인다는 게 아주 드물기 때문에 그것도 다 치료합니다. 다 치료하는데 조리대 45%, 어송초 10%, 300초 10%, 곰보배초 5%, 비단풀 5%, 외동나무 5%, 소르쟁이 5%, 구절초 5%, 인종초 5%, 쌀에나무 5% 이렇게 하고 기본 이걸로 기본으로 하고 좀 더 강하게 만들 때는 독고마리 5%, 부처선 5%를 추가해서 프로테이즈는 일종의 숫자의 창출이기 때문에 무한 창출에 조금만 변경시켜도 다 특허나 직접적으로 벗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 게 문제겠죠. 그 다음에 간단 버전으로 만들 때는 조리도 55%, 어송초 10%, 한백조 10%, 곰보배초 10%, 비단풀 5%, 소르장이 5%를 넣어서 내부에 인체 내부의 출혈이 이제 12지향 기양을 이걸로 치료를 했기 때문에 일종의 지혈 효과와 살균, 세균과 바이러스를 세균과 바이러스는 둘 중에 하나가 다 이렇게 출혈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서 원인을 치료하고 살균하고 상처를 복구시키는 기능을 담고 있습니다. 많은 약초를 버렸고 많은 시간을 연구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부에 뇌출혈, 뇌에 출혈이 일어나거나
인체에서 위장관계 아니면 대장출혈, 몸에 있어서 급성출혈이 일어났을 때 아주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아주 획기적으로 치질에도 이걸로 제가 발라가지고 출혈을 멈추곤 합니다. 어쨌든 뭐 이빨에도 그렇게 하고요.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래 피부병에도 사용했었는데 피부병은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드라이기로 간단히 소멸이 되니까 열에 뭐 세균과 바이러스 뭐 피부병의 종류가 뭐가 됐든 곰팡이든 열을 축적을 시켜주면 이렇게 흔들흔들 이렇게 화상 입지 않도록 좌우로 흔들흔들하면서 있다가 또 다시 한번 또 해주고 이렇게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 하루에도 여러 번에 걸쳐서 화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하시면은 다 소멸이 피부병에 상관없이 다 소멸이 되더라고요. 아토피나 건선도 그렇게 대응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건선 같은 건 아토피는 이제 바이러스 증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연구 결과로는 개인의 견해나 의학이든 과학이든 연구에서 마음대로 발표할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중국 공산당 검열기관도 아니고 참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과학적인 사람으로서 과학기술을 발표하고 의학기술을 발표하고 자유롭게 발표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과학적 합리적인 판단과 그런 사고방식과 그런 학습 태도를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제가 이 기본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소금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죠. 안 먹으면 발열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 배가 쌀쌀하고 몸에 힘아리가 없다. 근력에도 영향을 미친다. 근력에도 지장이 있어요. 몸에 힘이 안 납니다. 그다음에 칼륨을 적게 마시면 그렇죠. 너무 혈압이 높아져 가지고 소금을 너무 많이 마셨을 때 너무 소금만 많이 마셨을 때 출혈이 위험이다. 염이기 때문에 세포벽을 그렇죠. 혈관도 다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많이 먹는 건 안 좋다. 내가 소금을 먹는 만큼 과일이나 야채를 통해서 칼륨을 보강해 줘야 됩니다. 과일, 야채를 드시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골드키 한두 개 정도면 그 정도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골드키 안에는 마그네슘도 들어있기 때문에 엽산도 들어있고 그래서 여기다 새멸치 같은 거 새멸치는 칼슘이 들어있죠. 칼슘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좀 이렇게 같이 보강해주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달걀 하나 먹어주고 이렇게 단백질을 위해서 이렇게 그러면 비타민 C하고 단백질 합해가지고 이렇게 내부의 출혈 문제를 해결하고 출혈 문제에서는 당근이나 어떤 생밤 좀 넉넉히 그다음에 일반적인 이것을 가루로 만들거나 그냥 복용하시고 이것도 상업적으로 이용하셨을 때 저도 이제 상업적으로 이거 상업화 시키기 위해서 연구를 한 거고 특허청에 제출을 한 거기 때문에 식품과 약초 관련해서 10개를 특허를 제출했다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신청했는데 못 받았어요. 이게 치료가 되는데 지금 생각해도 어이가 없습니다. 치료가 되는데 엉터리가 아니고 그래서 관련된 기술 구조를 유튜브에 발표해서 지적재산권 형성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개인도 과학이나 의학을 연구해서 발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류안락스 아니더라도 그냥 락스, 과산화수소수, 베이킹소다 결합도 굉장히 탁월한데 락스하고 과산화수소, 베이킹소다 70, 20, 10 락스가 70, 과산화수소가 20, 그다음에 베이킹소다가 10 들어가가지고 이걸로 완선을 해결했습니다. 피부 속에 드라이기로 해도 잘 안 돼서 사과식초로 다리에 각질 무좀을 제가 이렇게 계속 스프레이 통에 이걸로 이제 발라고 계속 뿌렸더니 낫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놨는데 그렇죠. 여러 가지 다 낫었어요. 근데 완선 종류는 피부 깊숙이 들어가 있어서 해결이 안 되더라. 아주 정말로 찌는 여름 더운 날 그때 다시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고민이 있었는데 해결이 안 되겠다. 약초로 해도 안 되고 그래서 사과초로 해도 진물이 나는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고민을 평상시는 이상이 없어요. 근데 아주 끝장판으로 더운 그런 여름날이 있어요. 그때 잠시 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가 해결을 못하니까 굉장히 이것 때문에 고민했었는데 이거를 해결을 했어요. 그래서 락스하고 과산화수소, 베이킹소다로 결국 처음에 이렇게 진물 좀 나면 드라이기로 가열해서 완전히 꾸덕꾸덕 마르게 한 다음 살균을 하거든요. 2200W 드라이기로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락스하고 과산화수소, 베이킹소다 결합으로 발라서 하루에 10번씩 막 발라요.
20 며칠이니까 완전히 해결되더라. 전 세계에서 아마 이런 무정거 안선 해결한 사람이 저밖에 없을 것으로, 만약에 해결했다면 제 걸 보고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연구를 많이 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 연구했습니다. 특히 피부병을 제가 많이 걸렸기 때문에 피부병 치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다라는 것. 종류도 알 수 없는 이상한 피부병에 많이 시달렸고요. 그래서 다 해결하고 지금은 클린 상태입니다. 어떤 피부병도 없고, 드라이기로 곤지름도 해결하고, 이렇게 다 이렇게 막 가열을 하면은 끝에가 까맣게 되고 빨갛게 되면서 계속 피부 안쪽까지 침투시킨다 그러면 다 그렇게 어느 순간 일주일에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원래 이게 전두엽 인두기나 철사로 지져서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다 되더라고요. 이런 것을 우리가 상업화, 제 개인적인 아이디어 연구 결과를 상업화 시키시면 마음대로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고 외비하는 것이라는 걸 말씀을 드려요. 저도 지적재산권을 형성하기 일부러 발표하는 건데, 그것을 관련 특허를 식품이나 약초로 10개를 냈다니까요. 결국 엉터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남의 기술 아이디어를 함부로 폄훼하거나 이렇게 해서 남의 거 가져가가지고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치료가 되니까 내놓는 것이고, 치료가 안 되면 내놓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눈 빨개진 거 있잖아요. 눈에 뭐 때문에 원인이 뭔지 모르겠지만 눈이 이게 뭐 여러 가지로 뭐 출혈이 일어났을 때 이제 세균 바이러스 보통 감염됐을 때 빨개지는데, 이게 저기 펩시콜라하고 오렌지하고 소금을 좀 넉넉히 타서 넣어가지고 계속해서 마시니까 며칠 있다가 다 사라지더라고요. 렌즈를 그냥 일회용 렌즈를 계속 끼고 제가 살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그런가라는 생각을. 그래서 그냥 정수기에다가 정수기 물 있잖아요. 정수기 물에다가 소금을 좀 타서 따뜻한 물과 또 이렇게 차가운 물 섞어갖고 눈을 좀 씻어주시면 눈이 백내장에도 기름기가 사라져서 깨끗해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팁입니다. 소금의 관계로 다시 가서, 소금과 칼륨의 이렇게 나트륨과 칼륨의 상관관계가 문제가 있을수록 이것이 병원에서 고칼륨 주사 맞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심정지가 일어나게 되고요. 나트륨도 많이 하면은 이것도 심정지가, 어느 한쪽이 일종의 수축과 이완에 관련이 돼 있는데, 수축이든 이완이든 어느 한쪽에 치우쳐 버리면은, 그렇죠, 심장이 됐든 심정지 세포정지로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음식을 통해서 내가 나트륨을 좀 많이 먹었다 그러면, 그리고 이거 골드키 같은 거 한두 개 먹어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내가 이렇게 좀 칼슘을 좀 부족하다 그럼 우리나라도 그러면 그렇죠, 새멸치 같은 거 좀 먹어주고, 우유보다는 그냥 새멸치가 나은 것 같습니다. 저는 새멸치 보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멸치 이렇게 볶아가지고 몇 점 먹어주고, 그다음에 마그네슘은 아까 전에 골드키에 마그네슘도 다 달리고, 견과류도 마그네슘 있고, 뭐 그렇게 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달걀 하나 먹고 이렇게 되면 비타민 C하고 단백질도 보강이 되니까 굉장히 이거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저도 연구를 좀 꽤 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몸에 인체에 먹는 식품을 가지고 치료하는 연구를 했다 보니까 각 식품에 대해서 작용을 하다가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렇죠. 그렇게 하면 나트륨이 보면은 나트륨과 칼륨의 관계를 다시 한번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면, 이거 알아두면 다 도움이 됩니다. 알아두면 다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일단 소금을 적게 먹으면 몸은 병이 든다. 제가 해본 경과 배가 쌀쌀하게, 뭔가 모르게 설사는 안 나오는데 쌀쌀하게 기분이 안 좋아. 몸에 좀 뭔가 모르게 기분이 안 좋아. 몸도 희마리가 없고, 그래서 이렇게 그냥 소금 물 좀 뭐 콜라라도 없으면 콜라 원하시죠. 없으면 그냥 소금 좀 타서 맹물에다가 조금씩 드셔도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안 되고요. 조금씩 이렇게 그만한 걸로. 저는 이 한 잔으로 아플 때는 그냥 5번에 걸쳐서 이렇게 좀 이따 좀 쉬었다 먹고 그런 식으로 해서 혈액 속에 있는 바이러스를 살균시킨다는 개념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반드시 낫습니다. 제가 경험을, 엉터리가 아닙니다. 산이나 그다음 이것을 가지고 인체는 안전하면서
이 5개 인체 면역 세포보다 더 크기가 작은 세균과 바이러스에 대해서 세포벽을 녹이는 그런 실험이었기 때문에 다 성공을 했습니다. 산도 세포벽을 녹인다. 염도 세포벽을 녹인다. 그러므로 바이러스 세균의 세포벽을 녹일 것이라는 제 예상이 적중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뭐 세균과 바이러스 하나하나 추적해서 비한 검사를 통해 소멸시킨다는, 처음에는 그렇게 했어요. 약초를 찾아가지고 치료를 하는데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끝에 차라리 공통점을 찾자. 세균과 바이러스 곰팡이의 공통점, 열에 약하다. 그래서 드라이기가 나온 것. 두 번째는 산에 약하다. 무좀으로 곰팡이균을 그렇죠. 발무좀을 해결한 경우가 얘네들 세포공을 녹이면 된다. 필링 해버리면 된다. 지속적으로. 그러면 이게 그래서 나온 것이 토마토 케첩하고 이게 인체에 식품에는 안전한 식품이기 때문에 인체에는 안전하면서 얘네들에게는 산으로 작용해서 세포봉을 녹이고 삼투압 현상으로 터뜨린다. 적중했습니다. 이번에는 그 콜라하고 오란시하고 소금 이거를 한꺼번에 마시면 위험해요. 크게 위험하진 않은데 이걸 5번에 걸쳐서 먹고 좀 있다 먹고 좀 있다 혈액 속으로 어차피 한 컵을 다 먹더라도 소주 한 잔 분량밖에 흡수가 안 돼요. 나머지는 대장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혈액 속에 이것을 그렇죠 이 성분을 집어넣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정맥주사 말고 먹어서 그러면 안에 흡수되면 살균하고 살균을 갖다 여러 차례 걸쳐서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갖다 허무맹랑하다 그러면 그 사람이 무식해서 그렇습니다. 무식한 사람하고 상대를 하지 말아야 돼.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과학기술을 발표하고 과학을 발표하는 사람으로 과학적인 합리적인 태도로 연구하고 그런 치료 방법을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사람이 무식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산이나 알칼리, 염이 세균과 바이러스의 세포벽을 녹인다는 이 과학적인 사실을 제가 발견했다는 거죠. 의학을 공부하면서. 그에 따라서 식품염으로 것을 녹이는 실험이 성공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전 세계 이거 노벨 의학상이에요. 이거는 1000년짜리입니다. 1000년짜리. 드라기 하나로 피부병을 갖다가 좌우로 흔들흔들해서 피부병의 종류에 처음에는 피부병의 종류에 상관이 있이 그냥 약초로 하려고 그랬는데 피부병의 종류에 상관없이 공통점을 찾기 시작. 어느 순간 이게 참 멍청한 짓이다. 세균과 바이러스 곰팡이의 공통점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 열을 축적해서 계속 반복해서 열을 축적 여러 번 되풀이하니까 결국엔 다 소멸이 되더라고. 이것도 노벨 의학상 1000년짜리입니다. 이거 일단 관련된 사람은 실험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드라이기가 피부병을 해결하는지 여드름, 종기 뭐 할 것 없이 뾰루지 할 것 없이 다 헤르페스 바이러스도 소멸, 입에 못 남은 대성포진도 마찬가지 다른 것도 다 해결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겉에 나타나는 증상들은 다 해결됩니다. 저는 발도 이렇게 드라이기로 가열해서 발이 간절했거나 이럴 때도 손을 살균할 때도 이걸 드라이기로 가열해서 살균합니다. 이것은 실험해 보시면 다 증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과식초로 그 충치균 2, 3분 정도 물 조금 먹고 이런 데다 사과식초 넣어가지고 뿌리고 이게 꿀꿀꿀꿀 하면 아까 될 때까지 이빨이 이렇게 충치균 같은 거 아프잖아요. 그러면 2, 3분 정도 계속 해주고 거기서 몇 번만 되풀이를 계속 해주면 없어져 버려. 충치균이 소멸되는. 이거 방법을 개발할 때까지도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가까운 데 해답을 놓고 제가 굉장히 약초도 그렇고 다양한 방법을 많이 사용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이게 충치균 해결이. 그래서 제가 이거를 사과식초로 했더니 되더라. 실험을 해보세요. 다 됩니다. 치질이 오랫동안 있었으나 이게 이빨에 이게 잇몸 찌꺼기 끼듯이 그러면 치간칫솔로 이렇게 제거를 하고 입을 청소를 자주 해서 그리고 거기서 부어가지고 출혈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엉덩이도 마찬가지. 항문에서도 똥찌꺼기가 온갖 찌꺼기가 남을 때 그것은 이제 세균이 번식하는 거라고 알아서. 그래서 제가 만든 약초로 아까 지금 발표한 거 약초로 이렇게 다 살균을 안쪽으로 하긴 했더니 안 붙더라고요. 더 이상. 그때는 부었었거든요. 옛날에 안쪽과 바깥쪽에 부었는데 지금은 다 해결했어요. 붙는 현상이 전혀 없습니다. 몇 년째. 그래서 이게 잇몸이 붙듯이 그렇죠. 세균이 끼면 찌꺼기가 있으면 세균이 번식하고 거기가 붙는구나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살균하는 약초를 딱 발라줬더니 가라앉는 것을 보고 지속적으로 발라줬대요. 바라는 거 보고 이게 그렇죠. 바이러스 이게 세균 때문에 찌꺼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비대기를 사서 남들 한 번 씻을 때 전에 3번 정도를 씻고 꼼꼼하게 딱 벌려가지고 찌꺼기가 안 남도록 그렇게 하니까 그 다음부터 문제가. 그 다음에 드라이기로 살균을 안에는 말려주고 살리거나 비대기로 안 하고. 그래서 방에 있으니 방에서 혼자는 상관없잖아요. 살균해가지고 하니 그 다음부터 없어지고 그런 문제가 없어. 그다음에 휴지로 닦는 것. 휴지로 이렇게 이런 이 휴지 안에 돌가루 들어온다는 상상도 못 하시죠. 이게 인터넷 쳐보세요. 구글에 돌가루 들어넣지. 하얗게 만들기 위해서 돌가루를 집어넣는데 난 그 상상도 못 했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닦으면 피부 이제 항문 피부가 약하잖아요. 기스가 나서 여기가 응가가 나올 때 압력이 생기면 터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해를. 그래서 지금은 이걸 문질러 닦지 않고 그냥 물기만 비대기로 씻어주고 물기만 주변을 딱 닦아주고 드라이기로 건조시키는 살균 건조 이 방법을 택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소금의 역할을 다시 가겠습니다. 제가 어쨌든 그 지적재산권 형성을 위해서 제가 연구한 바를 식품이 됐든 약초가 됐든 발표하는 특허청에 제출했던 거죠. 10건 제출했거든요. 식품과 약초에 대한 특허 출연을. 근데 그거를 여기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다시 이렇게 여기서 지적재산 형성을 위해서 발표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칼륨이 주로 세포 안의 수분량을 조절하고 나트륨은 세포 밖의 수분량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나트륨은 세포 밖을 좋아하고 그다음에 칼륨은 세포 안을 좋아한다. 그래서 칼륨 이온이 세포 안에 2개가 들어가면 동시 나트륨 이온 3개가 밀려 나온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칼륨이 안에 들어가면 나트륨이 밖으로 나오고 이런 걸 통해서 뭐랄까 수축과 이완 작용에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혈액과 세포 간에 서로 간에 그렇죠. 산소와 영양분 이런 것들을 주고받거나 노폐물이나 아니면 그래서 이산화탄소 배출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칼륨이 안에 들어가고 나트륨이 밖으로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또는 나트륨이 안에 들어가고 칼륨도 밖에 나오고 이런 게 수축과 이완을 번갈아 가면서 함으로써 이런 일종의 이온 교환 작용이죠.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인체가 이렇게 산소, 영양분, 이산화탄소, 노폐물 이것을 배출시키고 흡수하고 이런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트륨을 너무 많이 먹어도 너무 적게 먹으면 몸이 이완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약간 어느 정도 일정 이상 먹어주면 혈압이 좀 높아집니다. 혈압이 높아진다 그러보다 몸에 있어서 약간 그렇죠. 좀 힘이 생긴다 그러나요? 면역력도 작동하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몸에 좀 힘이 없으면 소금을 이렇게 제 방법들에서 물에 타가지고 조금씩 한꺼번에 많이 먹지 마세요. 조금씩. 저는 이거 한 잔 가지고 뭐 하루 종일 먹을 때도 있어요. 네. 하루 뭐 이렇게 배가 쌀쌀하거나 이럴 때도 먹고요. 그다음에 기침 감기 몸에 좀 온도가 낮다 그럴 때도 먹고 기침 감기에도 먹고 그렇습니다. 너무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그렇죠. 이것도 한꺼번에 출혈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지나치게 겁먹지 않으셔도 돼요. 한 장 정도 가지고 소금 좀 타가지고 마시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소금을 너무 많이 타서 죽염식으로 이렇게 죽염 많이 먹게 이렇게 하면 그게 좀 안 좋다라는 거죠. 한꺼번에 많이 들면 뭐든지 이게 문제다. 조금씩 나눠 마셔라. 한 잔 가지고도 하루 종일 먹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몸에 이상은 전혀 없고요. 그래서 몸이 너무 이완이 안 됐다고 싶으면 이완되는 식품을 찾아서 그냥 먹고요. 그냥 골드키 한두 개 먹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해결합니다. 나트륨의 농도가 너무 낮으면은 탈수, 몸에 이렇게 수분이 몸 밖으로 배출이 되고요. 탈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당뇨병 환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소금을 조금씩 복용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탈수에 빠지고 수분에 세포 안으로 작동하여 세포 부종을 발생하고 뇌부종으로 인한 구토와 구역감, 두통, 의식장애, 경련까지도. 그래서
우리가 군대 행군할 때 뭐 수분이 너무 많이 더운 여름에 빠지면 소금을 갖고 다니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소금을 보강해 주잖아요.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그런 이유가 소금이 부족하면 우리가 그렇죠. 몸이 힘마리가 없어지고 수분이 밖으로 너무 많이 배출됐을 때 수분을 통해서도 나트륨 빠져나가거든요. 더운 여름날. 군대 행군하다 보면 이렇게 옷 같은데 군복 같은데 하얘요. 소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만큼 소금을 보강해 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소금은 우리 몸에서 빠져나갈 때 노폐물까지 같이 신장을 통해서 땀을 통해서 배출해 준다는 것을 기름기까지 중금속까지도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트륨은 몸을 청소하는 기능을 갖고 있구나. 몸에 있어서 중금속, 노폐물, 뭐 이렇게 기름기 같은 것도 제거해 주는구나. 이렇게 카페트 같은 나트륨 이렇게 소금 뿌리면 흡착하잖아요. 이런 효과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나트륨 농도가 너무 이렇게 낮아도 이렇게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쓰러집니다. 나트륨 농도 너무 높았을 때 만성적으로 한꺼번에 막 드시면 어떻게 해요? 위장장애가 생겨요. 이게 그다음에 몸에 있어서도 제가 아까 지금 나트륨 농도가 너무 칼륨의 농도보다 높을 때 상관 비율이 서로 어떻게 문제가 생깁니다. 한쪽으로 치우치게 될 때 병원에서 고칼륨 주사나 아니면 고칼륨 주사 맞추거나 아니면 소금을 너무 많이 먹었을 때 심정지나 세포정지 올 수 있다고. 그 정도까지는 안 가도 그래서 몸이 이렇게 수축과 이완 작용이 잘 안 되겠죠. 몸의 수축과 이완 작용에 작용하는 것이 세포나 심장도 마찬가지. 그래서 수축과 이완 작용에 작용하는 것이 나트륨과 칼륨의 관계다. 나트륨은 소금, 칼륨은 과일이나 야채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다 거기에 들어가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소금이 나트륨 농도가 너무 높았을 때도 수축과 이완이 잘 안 되겠죠. 그럼 이게 부종이 생기게 됩니다. 부종이 생기게 되고 혈압이 상승하고요. 그래서 그 보면은 좀 몸에 좀 신장이 좀 이상이 있거나 그러면 소금 먹고 짠 거, 라면 먹고 얼굴 붓는다는 게 아마 그래서 칼륨은 수분과 함께 쉽게 밖으로 빠져나오고요. 너무 지나치게 칼륨이 높았을 때 손발이 저리고요. 근육이 마비되고 부정맥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트륨과 칼륨은 서로 상관 보완 관계가 있고 어느 정도 비율이 있습니다. 이 비율이 서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래서 수축과 이완 작용에 문제를 일으키면 부정맥이 일어나게 된다. 손발도 저리게 되고 근육마비를 일으킨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식상으로는 뭐 이렇게까지 되기는 힘들고요. 병원에서 뭐 교칼륨 주사 맞춘데 소금을 다량으로 너무 많이 복용하는데 이랬을 때가 문제가 되겠죠. 저는 죽염을 이렇게 한꺼번에 먹는 것도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조금씩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씩 물 타서 먹는 것 정도는. 그것도 한 잔을 여러 번에 걸쳐서 마시라고 한꺼번에 먹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한꺼번에 먹으면 한 바가지 먹어야 되나? 한 컵을 가지고 5번에 걸쳐서 나눠서 먹는 겁니다. 그래서 좀 몸이 나아지면 그냥 좀 기다렸다가 또 있다 아직 덜 살균이 됐다고 싶을 때 또 한 먹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너무 몸이 뻣뻣해진다. 몸에 좀 힘이 많이 들어가요. 소금 먹으면 그러면 그때는 거기 골드키 한두 개 정도 먹어주고 몸이 이완시켜주는 또 다른 게 또 식품 종류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 또 이완시킵니다. 뭐 옛날에 먹을 것이 없어서 초급 목표로 연명한 게 너무 높은 뭐 이렇게 산나물 같은 거 뜯어 먹거나 뭐 이렇게 너무 높은 혈중 칼륨치로 해서 부정맥에 의한 심장마비로 사망한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초급 목표로만 소금조차도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부정맥은 소금에 의해서 생길 수도 있고 염이죠. 나트륨에 의해 생길 수도 칼륨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병원에서 그래서 고칼륨 주사 맞추면 이게 사망하는 일이 꽤 많은 거예요. 미국 국립보건의원에 의하면 칼륨이 좀 나트륨에 비해서 좀 더 2배 이상 넘게. 칼륨은 그렇죠. 소금을 뭐 식량 먹듯이 드시는 분은 없잖아요. 소금은 조금 먹습니다. 그래서 먹을 때 이렇게 물에 타서 이렇게 한꺼번에 마시지 말고 몇 번에 걸쳐서 마셔주라라는 것을 말씀.
나트륨과 칼륨의 어떤 비율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너무 채소 같은 것을 많이 드시는 분들, 예, 거기 채소에는 뭐랄까 비타민, 지용성 비타민 같은 것이 꽤 들어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간독성이 오래 생긴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녹즙 좋아하시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녹즙 좋아하지 마세요. 예. 너무 많은 양의 채소 이런 것들을 드시면 심장마비 위험을 높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지나친 채소도 독이 된다. 이것도 병원 자료입니다. 일종의 수축과 이완 작용이 이 나트륨과 칼륨이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다시 얘기 드리겠습니다.